1월 13일 화요일 국내 경기 4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서울 SK랑 원주 DB. 서울 SK는 직전 서울 삼성 상대로 89대 92로 지고 왔고 원희가 38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국내 선수들 득점 지원이 너무 없었고 4쿼터 클러치에서 연속된 야투 실패로 결국 역배가 났습니다. 홍콩 가서 EASL 경기 뛰고 이틀 쉬고 주말 백투백 경기라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졌던 경기였고 오늘 역시 하루 쉬고 경기입니다. 다음 이제 DB는 직전 정관장 상대로 73대 65로 이기고 왔고 앨런슨의 폼이 최악이라 이 옵션 무스타파를 클러치 때까지 썼었는데 오히려 리바운드나 득점에서 오브라이언트나 워싱턴 상대로 압도하며 가비지로 이기고 왔습니다. 최근 7연승인데 앨런슨과 죄송합니다. 앨런슨과 알바노가 동시에 안 좋았는데도 정관장을 가비지로 잡은 건 그만큼 팀 경기력이 좋아졌다 생각합니다. 올 시즌 맞대결 2대1로 DB가 앞서고 있는데 직전 맞대결도 알바노의 마지막 위닝샷, 그전 맞대결도 알바노의 위닝샷으로 잡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결국 클러치에서 원이냐 알바노냐의 두 선수 위닝샷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승패는 참 어렵고 오히려 5점 내 승부인 오물을 일단 보고 어느 팀이 이기고 있든 4쿼터에 원포지션까지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어버는 원이 앨런슨 매치업 서로 워낙 수비보다 공격 쪽에 치우친 선수들이라 국내 선수들 외곽만 어느 정도 들어가 준다면 다득점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승패는 그래도 SK가 홈이라는 점과 알바노의 3번 연속 기적 같은 위닝샷은 힘들다 보기에 오늘은 SK 승 보겠습니다. SK 마에는 진짜 1점 차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 그냥 SK 일반 승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모비스랑 서울 삼성. 모비스는 직전 KT 상대로 74대 58로 지고 왔고 해먼즈 없이 국내 선수들이 깜짝 활약하며 정관장 상대로는 원포지션 게임, KCC 상대로는 오히려 잡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KT 상대로는 리바운드부터 밀리며 좀 한계가 느껴졌었고 3점 21개 중에 3개라는 최악의 야투율을 보이며 가비지로 졌습니다. 해먼즈가 치골염이라 오늘까지도 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은 직전 SK 상대로 89대 92로 이기고 왔고 니콜슨이 빠졌지만 칸터가 40분을 뛰며 24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고 이간희와 한호빈의 3점이 클러치 때마다 터지며 잡았습니다. 8연패를 드디어 끊었는데 수비에서도 선수들 다 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고 팀 3점까지 50%를 넘기며 잘 들어가니 오히려 역배가 났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모비스가 2대1로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해먼즈가 나올지 니콜슨이 나올지 예상이 안 되는 경기라 일단 라인업을 끝까지 봐야 되고 모비스가 작년 6번 맞대결 다 잡을 만큼 워낙 상성이 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비스 가드들이 삼성 백코트 상대로는 공수에서 더 낫고 4번 이승현이나 함지훈이 이원석이 없는 자리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먼즈가 안 나오더라도 이그부너가 그래도 리바나 수비에서는 자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반기 마지막 경기 모비스가 수비로 홈에서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몹슨가 마인가? 그래도 5점 내 승부를 보기에 오무 보겠습니다. 삼성의 3점이
두 경기 연속 50%를 찍기는 어렵다 보기에 퐁당퐁당 이렇게 보통 삼성이 야투율이 나오기에 오늘은 저득점과 몹승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항공이랑 OK저축은행. 항공은 직전 우카 상대로 3대 0으로 지고 왔고 러셀이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아이 쪽에서 10득점을 넘기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고 팀 리시브까지 흔들리며 무난하게 셧아웃이 났습니다. 정지석의 이제 빈자리가 너무 크고 각승석이나 김서원호로는 도저히 대체가 안 되며 뭐 3연패 중입니다. 다음에 이제 옥전은 직전 현캐 상대로 3대 0으로 이기고 왔고 역시나 홈에서는 아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좀 문제였던 디미트로프가 17득점으로 뭐 공격 성공률 61%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줬고 국내 선수들까지 뭐 공격 성공률이 60%를 넘었습니다. 2세트에 21대 16으로 좀 내줄 위기가 있었는데 정강인 서브타임의 연속 득점으로 뭐 흐름까지 완전히 넘어왔었고 무난하게 셧아웃이 났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2대1로 항공이 앞서고는 있지만 뭐 아무래도 아이 빈자리가 너무 크고 디미트로프의 두 경기 연속 고점 경기는 기대하기 힘들긴 하지만 이 국내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하는 게 일단 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미들에서 5대2까지 이민규와 좀 좋은 호흡으로 기복 없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중이기에 원정이라 뭐 오케이가 불안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옥저 프렌이 맞다고 봅니다. 승패는 패스하고 옥저 풀만 보겠습니다. 옥저 풀 보고 186.5인데 언어보 기준점이 최소 한 세트를 원사이드하게 좀 끝낸다면 옥각이 아닌 이상 다득점 힘들다 봅니다. 저득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경기 정관장 대 페퍼 저축은행. 정관장은 직전 기업은행 상대로 3대1로 지고 왔고 뭐 자네테가 23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 인쿠시와 박혜민까지 합쳐서 뭐 31득점이나 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클러치에서는 좀 자네테를 활용하는 백토스가 없었고 리시브를 위해 투입한 선수 뭐 리시브가 터지면서 지고 왔습니다. 다음 이제 페퍼는 직전 흥국 상대로 0대 3으로 지고 왔고 조이가 27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해줬지만 박은서 제외하고는 국내 선수들 득점 지원이 거의 뭐 없다시피 했고 불안한 리시브와 토스, 뭐 감독의 선수 기용 모든 게 밀리면서 셧아웃이 났습니다. 올 시즌 세 차례 맞대결 다 정관장이 잡았는데 기복이 있는 자네테가 페퍼 상대로는 항상 좀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페퍼의 서브가 약하다 보니 최서현이 뭐 골고루 토스 분배를 할 수 있는 게 컸습니다. 페퍼는 감독 교체하기 전까지 반등이 어렵다고 보고 인쿠시의 공격력까지 추가된 뭐 정관장이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리시브는 사실 두 팀 다 좀 비슷하다 보지만 결국 공격력 차이로 정관장이 잡을 것 같습니다. 정관 마엔의 저득점까지 보겠습니다. 페퍼는 감독 교체하기 전까지 좀 반등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축구인데 축구 뭐 간단하게 이제 보면 일단 우즈벡이랑 한국이 지금 1위고 우즈벡이 2위입니다. 한국이 득실차에서 뭐 앞서서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우즈벡은 비기더라도 이란이 레바논을 잡는다면 득실차를 봐야 되기에 급한 쪽은 이제 우즈벡이 맞습니다. 양 팀 다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좀 예상하기에 저득점과 우리나라가 강상윤이 이제 빠진 게 분명 공격에서 공백은 있지만 직전 경기도 뭐 선제골 먹히고도
레바논한테 선제골 먹히고도 세트피스에서만 두 골이 나온 거 보면 이 경기에서도 오히려 뭐 득점할 확률은 한국이 더 높다고 봅니다. 이미 우즈벡은 뭐 레바논에게도 세트피스에서 실점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 서로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하다가 한국이 후반 막판에 아마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오면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1대0 승보고 1대0이면 1무겠죠. 그리고 저득점 보겠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오늘은 아마 라인을 올리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경기 이란이랑 이제 레바논은 이란은 이제 2무로 3등이고 레바논은 2패로 탈락 확정입니다. 이란이 이제 공격력에는 의문이 있지만 레바논이 뭐 극단적으로 라인 내리고 플레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탈락했고 한국전에서도 선제골 넣어놓고도 세트피스에서 실수로 실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한 골만 나온다면 양 팀 중에 한 골만 나온다면 치고받는 경기를 예상하고 어 결국 뭐 기본적인 체급 차이로 이란의 핸승까지도 보겠습니다. 이란 1승과 다득점 이렇게 보겠습니다. 해외 기준점이 뭐 3점까지 올라갔는데 배트맨은 2.5고 그러면 다득점을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 이제 아랍이랑 시리아는 뭐 양 팀 다 이건 1승 1패긴 하지만 아랍이 이제 득실차에 죄송합니다. 아랍이 득실차에서 이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만 해도 올라갑니다. 양 팀 다 극단적인 수비 축구를 예상하고 2.5 기준점이라면 당연히 저득점을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조건 잡아야 되는 시리아가 후반 막판 라인 올리며 실점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뭐 아랍의 1대0 승보고 아랍 승가 1무죠. 1대0이니까. 그리고 핵무 그러니까 저득점 보겠습니다. 시리아가 뭐 직접 뭐 카타르에게 역배를 하긴 했지만 아랍 상대로는 힘들다 봅니다. 어, 그다음 이제 일본이랑 카타르는 일본은 사실 2연승으로 뭐 진출 확정이고 카타르는 이 경기 무조건 잡고 경우의 수를 봐야 됩니다. 근데 일본이 뭐 2살 어린 U21 선수들로 선수 구성을 했지만 시리아하고 뭐 아랍에미리트전에 5대0, 3대0으로 압도할 만큼 경기력이 좀 좋았습니다. 반면에 카타르는 뭐 약체라고 평가되는 시리아한테도 1대0으로 오히려 지고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일본 반대는 볼 수가 없고 일본이 후보가 나와도 잡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일본 1 마인 보고 다득점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